어머니 어쩌죠?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어제 바꿨거든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웃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평생을 그렇게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구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매달리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 줄 아셨어요?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 딸년이 나를 배신하고 그 큰 돈을 다 들고 도망을 쳐버렸잖니. 나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돈도 없는데 문 좀 열어다오. 며느린 네가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거둬야지 어쩌겠니? 내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살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요? 어머니가 아가씨랑 짜고 저희 부부 피 같은 돈 가로채려고 온갖 연극을 하셨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남편이랑 아주버님 돈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두 분이 반반씩 나누기로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갈 곳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자업자득이니까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랑 영원히 남남입니다. 밤늦은 시간 굳게 닫힌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엉엉 울며 문을 열어달라 처절하게 애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한때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자기 친딸과 작당해서 저희 부부와 형님네 피 같은 돈을 뜯어내려 했던 분이 어쩌다 저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인생 참 알 수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전염병 사태가 한창 심각할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객을 모실 수도 없고 식장 예약도 다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 평생 한 번뿐인 예식도 치르지 못하고 서둘러 살림부터 합치게 되었죠. 웨딩드레스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서운함도 컸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그깟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작고 낡은 전셋집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신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하며 앞으로 평생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의 매운맛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곧바로 시작되더라고요. 살림을 합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양력 생신인 줄 알고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있었죠. 심지어 2달 전부터 분위기 좋은 식당까지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화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장가를 가더니 애미 생일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으면 응당 첫 생일상은 번듯하게 차려 올리는 게 도리이거늘. 어찌 이리 쥐죽은 듯이 조용하단 말이니. 내가 새며느리 밥 한 번 얻어먹겠다고 늙은 내 입으로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거니? 참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생신 아직 멀었잖아요. 집사람도 양력 생신에 맞춰서 좋은 식당 예약해두고 선물도 고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언제부터 서양 귀신들처럼 양력 생일을 세웠다고 그러니? 나는 평생 음력 생일만 지내온 사람인데 새아가가 너를 아주 꽉 잡고 흔들더니 애미 생일 날짜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모양이네. 참 대단하고 똑똑한 며느리 들어와서 내가 아주 호강을 하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며느리 치맛바람에 애미 생일을 잊어버리는데 내가 누굴 탓하겠니?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음력 생일을 굳이 따져가며 챙긴단 말입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는 분명히 양력으로 지내신다고 남편에게 전해들었던 터라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옷만 대충 걸쳐 입고 집 근처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100만 원을 찾아 예쁜 봉투에 담았죠. 식사를 대접할 시간도 없이 이미 생신 당일 저녁이었기에 급한 대로 축하금을 듬뿍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큰 돈이었지만 며느리로서 흠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달려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두 손으로 공손히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시어머니도 화를 푸실 거라 짐작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특유의 사람을 긁어내리는 말투로 은근히 저를 비꼬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아가,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 생일도 까먹은 줄 알았잖니. 요즘 젊고 잘난 애들은 자기들 편한 양력만 챙긴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그리고 이 돈은 뭐니? 네 형님은 큰 며느리랍시고 내 생일 때마다 번듯하게 이름 있는 가방 하나씩은 척척 안겨주던데. 너는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퉁치려는 모양이네. 참 알뜰하기도 해라. 이런 야무진 며느리 두면 우리 집안 기둥뿌리는 절대 안 뽑히겠어. 그렇지 않니?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요즘 다들 양력 생일 지내는데 엄마만 음력 고집하시잖아요. 집사람도 일하느라 바빠서 헷갈린 건데 죄송하다고 100만 원이나 드렸으면 고맙다고 하셔야죠. 큰형수님은 맞벌이로 돈 잘 버니까 가방 사드린 거고 저희는 지금 전셋집 대출 갚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고맙지 않다고 했니? 그저 우리 며느리 돈 쓰는 씀씀이가 참 야무져서 칭찬한 건데 아들놈이 중간에서 제 애미를 아주 돈에 환장한 속물로 만들어버리네. 그래 알았다. 이 돈은 내가 아주 아껴서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잘 쓰마.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디 맘 편히 고기 한 근이나 사 먹겠니?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니,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서 제가 참 민망하네요. 양력 생신인 줄 알고 식당 예약까지 다 해두었는데 취소하게 되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형님처럼 명품 가방은 못 사드려도 제 딴에는 무리해서 준비한 돈이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음력 날짜 꼭 기억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 입에서 무리해서 준비했다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탁자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시부모 챙기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당당하게 요구하셨죠. 전염병 사태 장기화로 남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보너스도 줄어들고 제 월급으로 간신히 대출이자를 맡고 있는 팍팍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알 바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매달 약속된 날짜에 들어오는 용돈이 하루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와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늦는다며 대놓고 화를 내는 대신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죠. 세아가,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건지 아니면 네가 나를 잊은 건지 모르겠구나. 오늘이 통장에 용돈 들어오는 날인 줄 알았는데 하도 조용해서 은행에 직접 가봤잖니. 내 통장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네가 시험이 바꿀무라고 일부러 안 보낸 건지 몰라서 말이다.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설마 늙은 시험이 용돈 떼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제 월급날이라 퇴근하고 은행 업무 보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모바일로 송금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밥 굶으시라니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앞으로는 늦지 않게 아침 일찍 챙겨서 보낼게요. 아이고, 그래, 그래. 바쁜 직장인 며느리도 내줘야지. 누굴 원망하겠니? 네가 송금 버튼 하나 누를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데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 천천히 보내렴. 나야 뭐 배가 고파도 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리면 그만이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아라.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 피를 말리는 화법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정말 시댁의 영원한 물주이자 호구가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잠도 오지 않고 남편과 이 문제로 다투는 횟수도 잦아졌죠.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이자 저보다 먼저 이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겪어낸 형님을 조용히 밖에서 만났습니다. 형님은 늦은 오후 카페에 나타났는데 해숙해진 얼굴을 보니 그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며 저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뼈 있는 조언을 쏟아내셨습니다. 동서, 시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야. 처음에 기선제압 확실히 못하면 평생 그 지옥에서 끌려다녀야 해.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허구한 날 돈 퍼다 나르다가 나한테 이혼당할 뻔했잖아. 절대 호구 잡히지 말고 부부 경제권 동서가 꽉 쥐고 있어. 안 그러면 저 뻔뻔한 아가씨까지 합세해서 아주 동서 뼈골까지 쪽쪽 빼먹을 테니까 내 말 명심해. 동서도 지금 대출금 갚느라 허덕인다면서. 형님 말씀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 사실 어머니가 매달 용돈 50만 원씩 달라고 하셔서 제 생활비 아껴가며 드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가전제품이랑 가구가 낡았다고 넌지시 바꾸라는 눈치까지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사람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니까 더 답답해요. 미쳤어? 그 50만 원 당장 끊어! 동서가 그렇게 국말 없이 돈을 갖다 바치니까 어머니가 동서를 아주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거야. 가전제품? 웃기지도 않네. 나 시집 올 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내 돈 1,000만 원 우려내서 냉장고랑 텔레비전 다 바꾸셨어. 어머니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방어벽 쳐. 시댁 식구들 불쌍하다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동선의 지방부터 무너지는 거야. 내 꼴을 보고도 모르겠어? 형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부부의 경제권을 철저히 방어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죠.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다가는 저희 부부의 미래마저 박살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제가 이혼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나가자 결국 꼬리를 내렸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을 만나고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낡은 가구를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마술을 뻗쳐왔습니다. 주말 오후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와 온 집안을 훑어보시더니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특유의 한숨을 푹 쉬시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새아가,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장롱 문짝이 덜덜거려서 밤마다 귀신 나올까 무서워 잠을 못 자겠구나. 남들은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 집안 가구부터 싹 예쁜 걸로 바꾸는 게 기본 도리라던데. 너는 참 조용하고 인내심도 깊은 모양이네. 내가 굳이 늙은 내 입으로 가구 바꿔달라 돈 달라는 소리까지 구차하게 해야겠니? 500만 원만 내 통장으로 보내보렴. 네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내가 알아서 백화점 가서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걸로 들여놓을 테니까 넌 돈만 보내면 돼. 참 쉽지? 어머니, 저희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반지 하나 겨우 나눠 끼고 시작한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금, 원금이랑 이자 갚는 것도 버거워서 저녁에는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덜덜거리는 장롱 하나 바꾸시겠다고 5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어머, 얘.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내가 내 아들 돈 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서서 막아? 며느리 도리는 짓불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아서 쫑알쫑알. 내가 너 얄미워서라도 500만 원 꼭 받아야겠다. 내일 모레까지 내 통장으로 정확히 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며느리가 시험이 구박한다고 드러누워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요구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 뻔뻔한 요구를 철저하게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바치는 대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조언해 주었던 형님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형님은 아주버님과 함께 시어머니 집 2층에 얹혀 살며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형님 방의 에어컨과 건조기가 하도 낡아서 한여름에는 더위에 찌들고 장마철에는 빨래 신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저는 남편 몰래 친정엄마가 주신 비상금과 제 비자금을 싹 다 긁어 모아 형님 방에 들어갈 최신형 에어컨과 대용량 건조기를 결제했습니다. 배송지를 시어머니 집 2층 형님 방으로 지정해두고 기사님께 특별히 부탁까지 드렸죠. 며칠 뒤 가전제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 둘 사이의 연대는 친자매 이상으로 끈끈해졌죠. 반면 시어머니는 자기 장롱을 안 바꿔주고 형님 방을 꾸며준 저에게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500만 원 보내라고 했지. 언제 큰애들 방에 비싼 기계 들여놓으라고 했어? 네가 아주 시어미를 우습게 보고 능멸을 하는구나. 당장 그거 다 환불해서 돈으로 가져오지 못해? 어머니, 제가 제 돈 모아서 고생하시는 형님 선물 하나 해드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니 장롱은 아가씨가 돈 잘 번다니까 아가씨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 돈을 누구한테 쓰든 그건 제 마음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셨지만 저는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폭풍은 다른 곳에서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테러가 뜸해진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는데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누군가에게 이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풀어 뱅킹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찬찬히 훑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시로 300만 원, 500만 원씩 빠져나간 돈의 종착지는 모두 신우이의 계좌였고 그 금액을 다 합쳐보니 무려 6,5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남편을 향해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통장에서 방금 2천만 원이 이체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거 다 뭐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 뱅킹 앱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아가씨한테 보낸 돈이 도합 6,500만 원이 넘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당신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아가씨한테 갖다 바친 거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동생이 요즘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힘들다고 펑펑 울잖아. 그래서 오빠 된 도리로 융통 좀 해준 거야. 금방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나도 이자 받으면 우리 대출금 갚는데 보태려고 머리 굴린 거라고. 절대 떼일 돈 아니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한두 푼도 아니고 6,500만 원을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아가씨한테 덥석 빌려줘? 전염병 때문에 예식장 취소하고 그 모인 돈으로 간신히 전세금 보태서 여기까지 온 거 당신 잊었어? 우리가 지금 남의 사업자금 대줄 처지야? 당장 그 통장이랑 보안카드 다 나한테 넘겨. 이제부터 당신 월급 통장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한 달에 10만 원만 용돈으로 받아서 써. 내 말에 토달면 그날로 당장 이혼하고 짐 싸서 나갈 줄 알아.
이대로 시댁의 끝없는 호구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6,500만 원이나 시누이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저는 남편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남편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전부 회수하고 비밀번호까지 모조리 바꿔버렸죠. 남편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최하로 낮춰버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경제권을 완벽하게 틀어지자 시누이에게로 흘러가던 달콤한 돈줄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시누이가 징징대며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내댔습니다. 새아가 너 당장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앉아보거라. 네가 지금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거니? 내 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뼈 빠지게 번 돈에 네가 왜 통장까지 뺏어서 꽉 틀어지고 난리야? 너 혹시 우리 아들 돈 뒤로 몰래 빼돌려서 네 친정에 다 퍼다 나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히 동생 사업 도와주는 착한 오빠 앞길을 네가 왜 나서서 막아서냐고. 참으로 맹랑하고 독한 물건이네 이거. 당장 내 아들 통장 내놓지 못해?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친정에 돈을 빼돌리다니요. 매달 어머니께 꼬박꼬박 뜯기다시피 들어가는 용돈 50만 원도 다 제 월급에서 쪼개서 나가는 건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섭섭하고 치사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가씨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는 알 바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몰래 갖다 바친 6,500만 원, 원금이랑 이자까지 싹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통장 절대 못 돌려드려요.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게 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오빠가 동생 좀 돕는 게 무슨 큰 죄라고 난리야. 당장 그 통장 내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정 그러시면 통장 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대신 오늘부로 어머니께 매달 보내던 용돈 송금은 완전히 중단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제 친정에 돈 빼돌린다는 억지스러운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시댁과의 모든 금전적 지원을 깔끔하게 단절하는 게 제 정신건강에 낫겠네요. 아들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 하시든 아가씨 사업자금을 대주시든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시댁에 10원 한 장도 못 냅니다. 저는 남편의 텅 빈 껍데기 통장을 시어머니 발밑에 툭 던져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진짜 돈이 들어있는 적금과 예금 통장은 전부 제 명의로 돌려놓은 뒤였고 남편 월급도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둔 상태였죠. 남편은 핏발이 선 제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만 어르고 달래서 간신히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댁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 집 2층에 들어와 낡은 가전을 쓰며 불편하게 살았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 빚을 아주버님이 대신 갚아주느라 멀쩡한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이 제가 사준 가전을 받으면서 큰 결심을 하고 흥신소까지 동원해 시누이의 뒷조사를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치밀한 조사 끝에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이고 구역질 나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모인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던 형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에 서더니 모두를 향해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화장품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우리 남편이랑 동선의 남편한테 빌려간 돈 다 어디에 썼어? 내가 하도 이상해서 사람 풀어서 뒷조사 좀 해봤는데 아가씨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은커녕 쥐코만한 사무실 하나 없던데. 도대체 그 큰 돈을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형님,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업을 안 하다니요.
다 철저하게 준비 중이고 물건 떼오느라 바빠서 서류 정리가 늦어진 거지. 그리고 오빠들 돈 좀 쓴 게 그렇게 고가우세요? 못난 동생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으로 발버둥 치는데 가족끼리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사람 뒷주사나 하고 너무하시네 정말. 오빠가 동생 좀 챙긴 걸 가지고 그렇게 유난히 떨어야 속이 시원해? 가족? 가족 피 빨아먹으면서 네가 무슨 사업을 해? 내가 은행 내역 다 뽑아봤어. 우리 남편 돈 4천만 원에 동선의 돈 6,500만 원 합쳐서 1억이 넘는 돈.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모조리 5만 원권 현금으로 몽땅 인출해 갔잖아. 도대체 그 현금 뭉치 다 어디다 숨겼어? 이거 당장 경찰에 사기죄로 넘겨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해. 형님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은행에서 뽑은 현금 인출 내역서를 거실 바닥에 눈 내리듯 쫙 뿌리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는 신우이가 명품관에서 긁은 카드 내역과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모조리 거액의 현금으로 빼돌린 끔찍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돈을 갈취해 꿍꿍이를 벌이던 신우이의 뻔뻔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믿었던 여동생에게 처참하게 뒤통수를 맞은 남편과 아주버님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숨을 헐떡였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당장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분가를 선언했고 신우이의 뺨을 올려붙이려다 형님이 말려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형님은 이사 당일 저와 함께 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형님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 본인들 짐을 빼는 동시에 제가 선물했던 새 가전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쓰던 거실 텔레비전, 양문형 냉장고, 심지어 멀쩡한 가죽 소파까지 모조리 트럭에 실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휑하게 텅 비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악을 썼습니다. 아니 큰애야,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니? 짐을 왜 다 빼고 그래? 그리고 이 냉장고랑 텔레비전은 내 건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가? 도둑놈들처럼 남의 살림살이를 다 털어가면 나는 빈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해? 어머니 착각 간단히 하지 마세요. 이 텔레비전이랑 냉장고 전부 제 이름으로 렌털해서 매달 제 통장에서 할부금 빠져나가고 있던 거고요. 저기 저 세탁기랑 건조기는 둘째 동서가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랑 저 사기꾼 아가씨 밑에서 빚 갚느라 노예처럼 고생한 저희 부부에게 주는 당연한 보상이니까 싹 다 가져갑니다. 빈집에서 덜덜거리는 장롱 껴안고 두 보녀가 아주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저희는 이 시간부로 시댁이랑 완벽하게 연 끊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을 테니까 찾지 마세요. 형님의 사이다 같은 일침에 저 역시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저와 형님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끝없는 탐욕을 응징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미리 짠 치밀한 합작품이었습니다. 두 아들네와 완전히 척을 지고 철저히 고립된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텅 빈 집에서 중고마켓을 뒤지며 낡은 가전을 구하는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며느리들을 쥐잡듯 잡으며 떵떵거리던 그 오만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막장 사연의 명가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엄청난 사건 뒤에는 정말로 기막히고 혀를 내두를 만한 상상 초월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님이 흥시소 직원을 통해 추가로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시누이가 화장품 사업을 핑계로 오빠들의 돈을 갈취했던 것조차 사실은 전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완벽하게 짜고 진 추악한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화장품 사업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들들에게서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두 모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경제권을 쥐고 흔들며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꼴이 보기 싫어 자기 친딸을 앞세웠던 겁니다. 두 아들의 통장에서 1억이 넘는 돈을 갈취한 뒤에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둘이서 반반씩 나누어 가질 심산이었죠. 며느리들 돈을 빼앗아 자기들 배를 불리려 했던 그 잔혹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돈맛을 알아버린 시누이의 욕망이 시어머니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두 아들에게서 빼앗은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시누이가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그 돈을 몽땅 챙겨 들고 해외로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장롱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기 친딸과가 작당하여 며느리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했던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배아파 낳은 딸에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하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믿었던 딸에게 전 재산은 물론이고 두 아들의 피 같은 돈까지 몽땅 털려 철저하게 배신당한 시어머니는 월세와 관리비조차 낼 수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번호를 바꾸고 지방으로 이사해 잠적해버렸고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며칠을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결국 늦은 밤 제 집 문을 두드리며 눈물로 애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갈라지고 처량했습니다. 새아가, 제발 이 애미 좀 살려다오. 그 몹쓸 년이 내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 다 진짜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원망 안 할 테니까 베란다 구석에라도 좋으니 짐만 좀 풀게 해다오. 아들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줘. 내가 이렇게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잖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문 한 번만 열어다오. 어머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머니가 아가씨랑 작당해서 우리 남편 통장 털어먹으려고 모의하시던 통화 녹음 파일, 형님이 다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듣고도 저희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길 줄 아셨어요? 친딸한테 배신당해서 돈 다 날리니까 이제 만만한 둘째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며 또 피를 빨아먹고 싶으세요? 그 사람도 어머니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알고 나서 완전히 정 떨어졌다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답니다. 문 열어드릴 일 절대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3분 안에 안 가시면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넘길 테니까요. 제 단호하고 차가운 말에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모혈했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늪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시어머니의 처절한 최후가 과연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남편 역시 자신의 친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식들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그 끔찍한 실체를 깨닫고는 며칠을 술로 밤을 새우다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완벽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기 배를 불리려 했던 자는 결국 그보다 더 지독한 배신과 고통 속에서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들을 핍박하고 아들들을 기만했던 시어머니는 텅 빈 차가운 단칸방에서 딸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뼈를 깎는 후회 속에서 홀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시댁이라는 무겁고 끔찍한 짐을 완전히 끊어내고 형님네 부부와만 가끔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명절에는 같이 여행도 다니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의 사슬을 제 손으로 당당하게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부부의 행복을 되찾은 제 이야기. 여러분의 꽉 막힌 속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요즘이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